자, 이번 시간은 자바 fx를 이용한 채팅 프로그램 개발하기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기능 모듈을 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챗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언급을 했듯이 GUI 멀티 채팅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버로 접속해서 서버라 통신하는 구조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따로 다른 프로젝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별도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챗 서버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자바 fx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름을 챗 클라이언트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든 이후에는 우리가 챗 서버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바로 이렇게 메인 함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바로 메인 함수에서 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켓 한 다음에 하나의 소켓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 에어리아를 만들어 줄 거예요.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다양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때 그러한 메시지들이 출력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동작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도록 하는 하나의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IP로 어떤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할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챗 서버를 작업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메인에서 보시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제 그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종료 메소드라고 또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stop client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 메소드라고 이렇게 public void receive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메소드 또한 만들어 줄게요. public void send라고 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대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메소드 또한 만들어 줄게요. 이 스타트 함수고요. 일단 내용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디자인 작업할 때 채워 넣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진입점인 이 메인 함수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틀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버 프로그램과 다르게 굳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스레드 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 풀 없이 기본적인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모듈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과 다르게 스레드 풀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러너블 객체 대신에 단순하게 스레드 객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new thread라고 해서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도록 thread.start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 구문 안에서 바로 소켓을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초기화한 이후에는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receive 함수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켓이 그대로 열려 있다면 stop client 함수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버 접속 실패라고 메시지를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latform.exit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 메소드인 receive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건 서버 프로그램과 상당히 흡사해요. 계속해서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스탑 클라이언트를 불러오고 이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소켓에서 인풋 스트림을 열어서 현재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총 512바이트만큼 계속해서 끊어서 버퍼에 담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입력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서버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입력받는 그 도중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IO exception을 발생시키면 되고요. 이후에 이렇게 실제로 버퍼에 있는 정보를 이 length만큼 이 메시지란 이름의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화면에 출력을 시켜줘야겠죠. 자, platform run later 한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아에 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에어리아는 GUI 요소 중 하나로서 우리의 화면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출력해주는 요소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임포트를 할 때 자바 fx나 자바 패키지가 아닌 곳에서 임포트를 해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어서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메소드인 send 함수 또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이용해야 돼요.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스레드 1개,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스레드 1개, 이렇게 총 2개의 스레드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만든 이후에는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요. 이제 run 함수를 이용해서 그 스레드가 어떠한 내용으로 동작을 하는지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오류가 발생했다면 stop client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output 스트림 객체를 이용해서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시키면 되겠죠. 이제 보내고자 하는 것을 UTF-8으로 인코딩을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서버에서 전달을 받을 때도 UTF-8으로 인코딩된 정보를 전달받도록 코딩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에는 플러시를 내서 메시지 전송의 끝을 알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실 때는 무조건 자바 IO 패키지에서 아웃풋 스트림을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메시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 이 receive와 send를 다 작성을 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top 클라이언트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메소드라고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처리 구문을 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소켓이 현재 열려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socket.close를 이용해서 소켓 객체를 자원을 해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의 기능 모듈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요소를 작업해 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할게요.